안녕하세요. 팍스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에 진행을 맡은 최수민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9시 개장 전 아침 시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느냐인데요. 그래서 팍스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평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 그리고 시황 및 이슈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을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 QR코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가 대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TV방송 자료와 실시간 시황 분석, 그리고 유망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녹화 시간이 지금 2023년 7월 6일 오후 2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본 방송은 방송 전에 녹화한 내용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출연해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새 어떻게 좀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요즘에 뭐 시장이 상당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는 줄 알았더니, 이 날씨하고 좀 다르게 좀 약간 차갑게 오늘 식었어요, 또 날씨.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종목들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극과 극이잖아요. 비가 와도 약간 왕창 오던지 아니면 그냥 정말 덥던지 계속 그러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왕창 팔던지 왕창 사던지. 지금 보면은 7월 3일 날 외국인 투자자들 왕창 샀거든요. 선물을 1만 계약 매수했는데 갑자기 어제 13,000개 매도하더니 오늘 또 갑자기, 또 어제 산 주식까지도 오늘 그냥 다 파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라서 약간 날씨하고 똑같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약간 좀 변동을 많이 부리지 않나. 요즘 좀 시장이 약간 극단적이다.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TV 방송에서 유망하게 이야기한 종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점검 좀 해주실 네. 수 있으신지? 최근에 네. 제가 뭐 얘기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 수익 실현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는 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상태다, 우리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스페타시스인데, 네. 이스페타시스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최근에, 뭐 계속 급등하고 있죠. 이스페타시스가 200%를 수익을 돌파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이 뭐 191%뭐 수익 인증 이렇게 올리신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합니다. 지금 그리고 뉴스페타시 수익 실현도 완료했지만 또 추가로 뭐 있냐, 우리가 항상 잘한 것만 있는 거 아니니까 에코앤드림을 좀 보자면, 에코앤드림 2차전지 에코앤드림인데 1차 목표가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달성을 했는데 2차 목표가가 우리가 이제 보시면 6월 15일 날, 그러니까 6월 15일 날 2차 목표가 뭐 32,300원까지 해가지고 6월 15일 날 제가 이걸 드린 거고요. 시초가, 매수가, 그 다음 손절가, 목표가 전부 다 드렸던 건데, 실제로 2차 목표가 46,300원이었거든요. 근데 에코앤드림이 최근에 2차 목표가 46,300원을 찍었어요. 46,750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때 매도를 안 해가지고 제가 목숨을 부려가지고 제가 목표가를 올렸어요. 제가 그래서 48,300원까지 올렸더니 괜히 올려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인스페타시도 잘했는데 이렇게 좀 잘못하는 종목도 생기고, 오늘 지금 에코앤드림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한 5% 밀리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수익 중이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 아쉽건 좀 더 있고,
우리가 100, 200% 가까이 수익 나와서 뭐 기분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도 현재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LX세미콘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팍승재 TV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많이 드렸는데,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LX세미콘을 지금 관심을 가져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재건 관련주로 제가 수익을 많이 냈는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64,000원에 저희가 모두 다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64,000원 넘어가서 지금 이제 수익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수익 실현을 완료했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을 뭐 다시 또 이렇게 뭐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새로운 종목인 HD 현대 인프라콜 현재 지금 현재 공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오는데요. 오늘 그러면 일단 특징주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늘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상한가 30%를 넘어서 10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노 시뮬레이션 119%, 교보 14호 스펙은 23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상장 시 첫날 주가를 결정하는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바뀐 걸까요? 네, 지금 보시면 원래 상한가는 30%죠. 30%가 상한가라는 얘기는 딱 올라가면 30%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상장주, 신규 상장이죠. 그러니까 상장주라기보다는 신규 상장주인데, 네. 이 신규 상장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요게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는 회사, 오늘 처음 상장한 거거든요. 이거 맞아요. 종목들은.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좀 다른데, 그럼 제도가 뭐가 바뀌었느냐를 이제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자, 옛날에 따상이었어요. 따상. 상장을 하게 되면 공모가가 있고, 공모가의 동시효가 사이에 접수를 받아서 또 상한가를 간다 그래서 따블의 상한가, 따상이었는데 지금은 따따상이 가능합니다. 이제 딱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자, 6월 26일부터 새롭게 상장된 종목들의 상장일에 가격 변동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기존에는요, 공모주는 신규 상장일을 개장 30분 전에 그러니까 개장 30분 전에 호가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때 그 호가를 시초가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최대 90에서 200%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있으면 이 공모가에 90에서 200%를 동시효과에서 접수한 다음에 그 가격이 시초가에 결정이 되는데, 그럼 최대 200%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00%까지 가서 시초가가 되자마자 최대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총 6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보면은 공모가, 시초가, 동시효가, 그러니까 9시 개장하기 전에 동시효가 내에서 200%까지 올라갈 수 있고, 공모가 대비. 그 다음에 딱 상장이 돼가지고 첫날 최대 상한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최대 뭐 260%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게 기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시효과에서 호가를 접수받지 않고 네. 아예 그냥 시초가를 시작하자마자 최대 60에서 400%까지 움직일 수 있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시효과 때 받지 않아요, 호가를. 그러니까 상장하면 9시가 땡돼. 원래는 9시 30분에서 9시까지 동시효과를 받았는데, 네. 동시효과를 안 받고 9시 땡 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호가 바로 접수해가지고 60에서 60%로 시작을 하겠죠. 시작은 400%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늘같이 이노 시뮬레이션은 118%, 와. 교보 14호 스펙은 244%로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오른 거죠. 엄청나게 오른 건데, 네. 이노 시뮬레이션은 어떤 회사냐면, 기본적으로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XR 기기 하는 회사예요. XR 기기 그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XR을 하지만 자율주행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교보 14호 스펙은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인데, 스펙은 이제 뭐냐면은 일단 상장을 해놓고 이거 M&A 해서 M&A 한 다음에 그 M&A 하는 기업을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종목이거든요. 이 교보 14호 스펙은 사실 뭐
최근에 네. 상장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이쪽이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잘 네.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요. 또 수익률과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저희가 다 답장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제가 주식 투자 초보자 그리고 중급자분들이 궁금해할 만 질문들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드리고 김정철 본부장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준비 어려운 질문 안 하고 저희가 좀 쉬운 질문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초보자들을 위해 어떻게 직접적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7월 5일 미연준의 FOMC 회의 때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주요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연준의 발표에 따라 금리도 요동치는 것 같아요. 이 지수들과 연준의 금리 결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7월 5일 날 발표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의사록이에요. FOMC 금리 결정은 네. 6월 달에 이미 했고요. 6월 달에 한 회의 내용을 네. 7월 5일 날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을 한 거는 이미 6월 달에 결정을 한 거고 6월 달 FOMC 회의 때 결정한 거고 그 결정한 네. 내용이 의사록이라는 거는 발언한 내용들 각 연준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이제 의사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그 의사록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공개의 의미는 뭐가 있느냐? 네네. 의미는 솔직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의미는 의사록을 보면 각 연준 위원들의 현재 성향과 방향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는 금리 결정의 결과치만 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실제 회의 내용은 어땠는지는 모르는데 네. 그래서 결과가 인상이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동결했거든요. 동결이다. 네. 결과가 동결이다라고 하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동결이 됐는지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정은 뭐 얼마나 중요하냐. 과정을 알아야 향후 어떻게 될지 대충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론이 벌어진 상태에서 겨우 설득이 돼가지고 동결이 된 거다라고 하면 위험하잖아요, 사실. 다음에 또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의사록이 중요한 부분은 뭐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사록 같은 경우는 주요 경제국 지표 이런 데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7월 6일 우리나라 시간 7월 6일 새벽 3시에 네. 발표를 했죠, 이미. 네. 이렇게 다 준비는 항상 이렇게 일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일정표를 보시면 되고 금리는 결정된 상태에서 의사록이 전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뭐 간단합니다. 그 질문이 보니까 이제 금리가 요동쳤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저는 금리가 뭐 요동친 거는 아니고요. 별로 안 움직였어요. 별로 안 움직였는데 네네. 예, 의사록에 비하면 뭐 거의 움직인 건 아니고 과거에 비하면 뭐 거의 별로 안 움직였는데 왜냐면 금리는 동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수가 그러면 왜 밀렸냐? 네. 어제 이제 의사록 때문에 지수가 밀렸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사실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지수가 하락한 겁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지수가 왜 하락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 금리를 우리가 얘기하는 건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자 기준금리라는 거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해놓으면 그걸 시중은행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가느냐? RP 채권을 발행을 해요. RP 채권을 발행을 하면 그걸 이제 기준금리를 맞춰가지고 기준금리 예를 들어 1%다라고 하면은 1%의 RP 채권을 발행하면은 은행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땡겨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 금리에. 그 금리에 돈을 빌리고 그걸 RP 채권인데 RP 채권 같은 경우는 좀 회전성이 빨라요. 빠르는 단기금리 위주인데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땡기는 거예요. 돈을 땡긴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들 조달금도 좀 더 붙여가지고 우리 개인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대출 받으러 오면 대출도 해주고 예금하러 오면은 거기다 이자도 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럼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네네.
당연히 시중금리는 오르죠. 네, 그렇죠. 예, 이거 당연한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 거의 다, 왜냐면 시중은행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돈놀이고, 은행들은 돈놀이를 하려면은 금리를 몇 프로다라고 하면 그 금리에,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시중금리는 당연히 오릅니다. 시중금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가 있죠. 둘 다 올라요. 오, 당연히 둘 다 오르겠죠. 음, 근데 둘 다 오르는데 중요한 거는 뭐 대출금리 좀 더 올리겠죠, 당연히. 자기들이 좀 더 수익을 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대출금리 당연히 더 올리겠죠. 네. 금리가 오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일단 예금을 많이 하려고 하고 대출을 많이 안 받으려고 하겠죠. 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시장에 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쫙 빨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적어지겠죠. 네. 그러면 경기가 하락하거나 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계속 올려왔어요. 맞아요. 뭐 때문에 올려왔냐면 물가가 너무 높아서 음,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은행에 있는 돈들은 시장으로 나오질 않아요. 왜? 대출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럼 시장에 돈이 없으면 투자 자금들이 줄죠. 네, 그쵸.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 네. 아침에 보니까 지수가 그렇게 다 조금씩은 하락을 한 거군요. 아니 근데 좀 네. 달라요. 또 분위기가 또 다른 게 뭐냐면, 네네. 자,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꼭 그렇게 따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게, 지금 금리를 최대 고점까지 올려놓은 상태예요. 네. 미 연준이 뭐 얘기한 금리 5.25까지 다 올려놓은 상태예요. 올려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금리를 추가로 돌리냐 마냐예요. 근데 원래대로는 여기서 동결을 해야 돼요. 동결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미국은 고용이 너무 좋아요. 좋고 물가 상승률 아직도 높습니다. 특히 미 연준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PCE 지표인데, 네. PCE 물가지수인데, PCE 물가지수 중에 코어 PC가 있어요. 코어 PC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이 거의 없어요. 아직 목표까지는, 목표 물가 지수까지는 멀었다. 코어 PC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PC는 네. 음식료, 에너지, 뭐 생필품 이런 걸 다 포함한 건데, 네네. 코어 PC는 뭐냐면 이걸 매달 발표를 하는데 음식료하고 에너지를 일단 빼요. 왜 빼냐? 얘는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에너지 가격은 유가가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급변하잖아요. 네, 유가가 맞아요. 너무 비싸버리면 뭐 물가지수가 아주 높아버리고, 유가가 석유 가격이 안 올라 버리면 PC가 또 낮게 나오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것들을 제외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큰 걸 네. 제외하고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물가 관련 지표들을 코어 PC라고 합니다. 실제로 PC 물가 지표가 6월 30일 날 나왔는데, PC 헤드라인 PC는 좀 잘 나왔어요. 좀 잘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좀 물가가 높게는 안 나왔어요. 너무 높게는 안 나오고 많이 떨어졌어요. 물가가.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유가가 최근에 급락했거든요. 네. 근데 코어 PC는 거의 제자리예요, 또.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물가가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네네. 원하는 대로 물가가 떨어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기서 백날 FMC 의사록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음. 이유는 네. 내일이면요. 7월 7일이면 금요일이죠. 내일. 네. 네, 제가 방송 녹화하는 게 7월 6일인데 내일이면 미국이 무슨 지표를 발표하냐면 내일 한번 볼까요? 자,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를 합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돼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죠? 이게 고용지표가 만약에 고용지표가 잘 나와요? 네.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즉 비농업 고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네, 된다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지금 물가가 높아서 문제잖아요. 네네. 그럼 또 물가가 더 높아져요. 왜냐면 취업하는 사람이 많으면 네. 소비가 많아지고 소비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 지금 비농업 고용자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아.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good is bad, bad is good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오히려 실업률이 낮고 취업자가 많으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요 요즘에. 이거 높으면은 금리가 더 올려야 되니까.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 임금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고, 인건비. 그리고 취업가 고용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네. 신규 인력 시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막 사람 못 구해서 난리예요 미국 지금. 제가 그래서 TV 방송에서 뭐라 그러냐 항상. 네. 저 미국 이민 가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자꾸. 미국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근데 물론 최근에는 약간 이 고용지표가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 올해 1월만 해도요 놀라워요. 그냥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취업하고 막 그래요. 오죽하면 뭐 미국 그 빅테크 들어오고 맞아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애들 좀 잘라라 좀. 애들 좀 잘라 구조조정 좀 해라 막 그래서 구조조정 한 번 했어요. 했는데 이 정도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너무 좋으니까 딴 나라 얘기죠. 확실히 미국 얘기 그러니까 딴 나라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고용이 뭐 실업률 우리나라 실업률 지표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되게 나오기 때문에 제 주변은 제 주변에 대학생 아는 분들은 취업 못해서 난리인데 우리나라 시험률 우리나라 고용 지표가 엄청 좋아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 주변은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표는 다 좋게 나와요 항상. 우리나라 물가 지표는요 또 이번에 우리나라 물가 지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물가 지표는 목표 지표인 2%대를 곧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아니 난 나가면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뭐 살 수가 없는데 그 물가 지표 발표한 건 뭐냐면 물가가 별로 안 올랐어요. 지금.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뉴스를.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안 올랐다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나가서 뭘 사잖아요. 뭘 못 사요. 맞아요. 너무 비싸고. 근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물가 2%밖에 안 올랐다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뭐 물론 통계를 내는 그것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의도적으로 물가를 낮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번 정부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요. 잘 쓰지도 않은 석탄을 물가에 넣는다든지 그러면은 물가가 낮게 나옵니다. 낮게 나오네요. 그런 거를 작업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우리도 했어요. 과거에는 했어요. 과거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막 만졌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완전 진짜 말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튼간에 뭐 요런 상황이다.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게 오히려 지수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좋아야 돼요. 왜? 왜냐? 경기가 너무 과열이 돼서 그래서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다들 그렇게. 근데 지금 뭐다?
경기는 네. 안 좋은데 그래서 경기가 이제 물가만 올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오는 상태니까 금리를 올리면 원래 금리를 올리면 주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주시장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왜 안 좋냐? 네. 아니 코로나인데 뭐 경기가 좋았겠어요? 그 물가는 그러면 왜 오르냐? 코로나 극복한다고 돈을 여기저기 다 풀어버렸더니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돈이 생긴 게 아니라 정부나 이런 데서 미국 같은 경우 돈을 엄청나게 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돈 풀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또 이해를 못해요. 난 돈 받은 게 없는데. 맞아요. 우리는 돈 받은 게 별로 없는데. 네.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별로 안 줬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안 줬어요. 미국은 거의 뭐 헬리콥터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돈을 그냥 다. 와. 돈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뿌려버렸으니 당연히 미국은 돈이 많은 거고 우리나라는 각자 도생. 너네가 알아서 대출 받아서 살아라. 네, 각자 도생해라. 네, 각자 도생이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뭘 해준 게 많이 없어요. 예. 안 해주진 않았어요. 조금 해줬는데 네. 정말 조금 요만 미국은 인당 못해도 한 몇 천만 원씩 줬을 거야 아마. 와, 많이 줬네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만 있어도 몇 천만 원 줘요. 와.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몇 천만 원 받지 않았을까.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네, 예. 그것 때문에. 그것도 공짜로 주진 않아요. 갚어. 대출할 테니까 갚어. 이거예요. 네가 갚어, 네가 일해서. 예, 미국은 많이 다릅니다. 미국 그냥 공짜로 준 거고요. 네. 사람들한테 그냥 한 명씩 지나가는 사람한테 공짜로 다 준 거고, 우리나라는 공짜로 공짜로 주진 않고 대출 받는 걸 알려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 때 뭐였냐, 약간 대출 알선을 해줬다. 아, 이렇게 알았어, 네. 각 개인들한테 대출 알선을 네. 해준 거다. 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네. 그런 걸로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아, 그런 걸로 그쵸. 드라마 나온 게 최근에 네. 뭐 있어요? 뭐, 사냥개들. 아, 사냥개들 드라마 내용이 그거잖아요. 네. 그 코로나로 힘들어갖고 있는 사람들 대출을 사기치는 나쁜 사람들 응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오죽하면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오죽하면. 여튼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여기 오른쪽 보시면요.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열립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궁금증 해결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이제는 중급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7월이면 정말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더운 날씨에 상승하는 몇 가지 계절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름 테마주, 막 정수기나 비데나 그리고 에어컨 이런 거 많이 사잖아요. 소비가 늘어나는데 이런 계절과 관련되어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이 공략법을 좀 전수를 받고 싶어요. 네. 좀 알려줄 수 있으신지. 네, 네. 여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간단한 키포인트를 하나 얘기 드릴게요. 자, 여름 관련주를 네. 지금 보면 늦었죠, 이미. 여름 관련주는, 예를 들어 여름 관련주다. 그러면 한 3개월 전에는 해야 돼요. 그래야 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올리시죠?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들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보통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계절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면은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이다 그러면 당연히 에어컨이니까 뭐 LG전자가 있겠죠. LG전자가 에어컨 1위니까 전 세계에서도. 네, LG전자 주가는 네. 여름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전장 부품이 잘 돼가지고 그 전부터 올라왔고요. 네. LG전자는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다. 물론 여름에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왜냐면 이제 LG전자가 하고 있는 게 뭐 세탁기, 건조기, 뭐 건조기도 여름에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제습기, 그 다음에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에어컨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죠. 맞아요. 근데 LG전자는 사실 가전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LG전자에는. 뭐가 중요해요? LG전자는 전장이 중요합니다. 전장 부품. 전장? 자동차 전기화 네네. 부품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지금 LG전자는 사실 이걸로 보면 안 된다. LG전자는 네. 전장 부품을 중점으로 봐야 된다.
계절 관련주로 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계절 근데 아니다. 이 LG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합니다. 아, 내일 잠정 실적 발표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볼 때쯤이면 이미 잠정 실적을 확인한 상태일 거예요. 확인한 상태일 텐데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요? 예. 당연히 전장 부분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LG전자의 미래의 향 먹거리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실 차체 프레임만 만들 수 있으면 차를 만들 수 있어요. LG전자는. 왜냐면 네. 모터, 배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부품 다 만들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차체 프레임, 전체 프레임 플랫폼만 만들 줄 알면 그냥 당장 전기차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예요. LG전자. 자, 그 다음에 자, 뭐 여름 관련주를 하자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위니아, 처음 들어봐요, 저는. 뭐 캐리어 에어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어컨 네, 관련인데 에어컨. 이미 미리 언제 올랐나요? 미리 4월달에 미리 한 번 올랐어요. 더우니까 4월 그리고 요새 좀 아니요, 4월달에 별로 안 더웠거든요. 안 더웠는데 그래요. 예, 그냥 미리 와요. 그리고 정작 여름이 오니까 떨어지죠. 계절주는 예측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니요, 예측하기 힘든 게 아니고요. 원래 먼저 올라요, 항상. 먼저 오는구나. 지금은 이미 많이 늦었어요. 이렇게 원래 올랐다가? 여름 관련주는 네. 5월 전에 하는 거예요. 5월 전. 5월 전에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파세코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네. 파세코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비슷하네요, 양상이. 이미 5월 전에 한 번 올라서 끝났어요. 4월 전에 이제 좀 봐줘야 이게 파세코 같은 되니까. 경우는 네. 창문형 에어컨으로 엄청 떴는데 옛날에 네네. 올해는 좀 지지부진하죠. 왜 지지부진하냐? 네. 이 창문형 에어컨을 옛날에 파세코만 했는데 요즘은 다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다른 회사도 많거든요. 다른 회사들. 그래서 뭐 딱히 뜨진 않는다. 그 다음에 신일전자. 네. 여름하면 또 신일전자거든요. 그냥 뭐 선풍기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쪽 것도 마찬가지고 4월에서 5월 이 사이에 다 올랐죠. 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관련주들, 특히 에어컨 관련주나 뭐 이런 냉방 관련주들은 네. 사실 뭐 여름 전에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여름이 되면 가끔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아이스크림인데 빙그레. 아이스크림. 빙그레 똑같아요. 빙그레도 5월달에 이미 끝냈어요. 지금은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럼 지금은 뭘 준비해야 돼요? 그럼 겨울? 지금은 가을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그쵸. 가을 관련주와 네. 겨울 관련주를 주고 가을 겨울 관련주가 뭐죠?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죠. 뭐 있을까요? 일단 먼저 여름 거 먼저 한번 쫙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름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네. 주로 여름에 방학이 오거든요. 방학이 오면 여러분 뭘 하냐면 방학 전에 게임주가 먼저 갑니다. 근데 올해는 게임주도 안 가요. 왜 안 가죠? 게임주가 너무 안 좋거든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게임주도 그래서 4월에 한번 간 거예요, 이게. 한번 가고 다시 제자리. 자, NC소프트도 마찬가지. 뭐 이메이드 정도. 이메이드도 뭐 그냥 완전 무너졌네요, 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도 원래는 어느 때가 제일 좋은 투자 시기냐면 방학이 6월이잖아요. 그러면 5월달부터 해야 돼요, 게임주도. 5월달부터 미리 5월에 먼저 작업 들어가야 6월 정도에 한번 승부를 보지. 안 그러면은 방학 때 그때 닥쳐서 하면 이렇게 다 밀립니다. 그리고 게임주만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예전에 전력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생기면 뭐 한국전력이 또 반대. 요즘 한국전력은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도 안 할 것 같고 그렇게 여름 관련주들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많이 납니다. 집중호우가 많이 나고 최근에 장마 때 비가 왔는데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집중호우 관련주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집중 관련주가 있죠. 왜냐하면 서울시나 각 도시 지자체에서 이제 그 배수로 설비를 넓히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그 상하수도 이 설비가 그 옛날 용량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배수로 설비를 전체적으로 좀 손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들일까요? 대부분 다
공사하는 건설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비 올 때 집중호우 관련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각 이벤트마다 각각 좀 다르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더 더워요. 네. 엄청 더워요. 네. 난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전력사용량 올라가면 또 그러면 이제 전력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현재 탁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네. 특징이 연속성이 없다. 아, 불규칙적이군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단기 트레이딩밖에 단. 안 되는 종목들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좀 추세적으로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냐? 네. 제주항공 같은 LCC 관련주들.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행을 네. 제주항공인데 제주도로 잘 안 가요,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요, 요즘에. 일본이 싸니까. 일본 싸죠, 맞아요. 네, 제주도에서 3박 네. 4일 묵으면은 한 200만 원 나오는데 일본에서 3박 4일 묵으면 150만 원이면 다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게 좀 네. 오히려 일본이 더 싸버리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6월, 7월, 8월 되면 방학이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요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물론 제일 좋은 건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인데 네. 근거리 노선은 LCC가 훨씬 강하고요. 근데 대한항공은 이제 몰랐네. 최근에 추세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타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아직 여객 수요가 네, 여객이요. 여객 수요가 코로나 이전에 네. 50%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직 덜 남았어요. 회복됐구나. 아직 아. 더 회복될 상황이 더 남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네. 대한항공이 그럼 빠르게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느냐? 원래 대한항공 주가가 엄청 빨리 올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근데 네. 아직 여객 수요, 근데 화물 수요가 줄었고요. 화물 수요가 줄었죠. 예. 왜냐면 비행기로 사람만 나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물건도 네. 많이 나르니까. 해외 직구. 대한항공에서 주로 하는 이제 화물 수요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아. 굳이 배로 안 날라요. 비싸니까. 요만한 게 하나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행기로 나르는데 반도체가 우리나라 지금 잘 안 팔려요. 지금 반도체가 안 팔리면 화물 수요가 줄었고요. 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인수. 지금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네. 주가가 아직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하다. 예, 왜냐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확정이 안 돼버리면 네. 답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네요.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사고 싶죠. 우리나라도 오케이 하고 다들 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확정이 안 나냐?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할 때 네. 이게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승인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다 승인해 줘야 돼요. 어머. 지금 일본이랑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반대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치면 너무 점유율이 세지지 않냐. 그쵸, 너무 커지. 너무 커져서 시장 지배력이 높아진다. 음. 그러면 독과점 폐해가 생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일본 등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가 찬성해주고 있는데 물론 그러니까. 저는 찬성을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걸 어느 정도 찬성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왜 우리 이렇게 찬성해주고 있는데 이거 왜 찬성 안 해주지 얘네들은? 예,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요. 하여튼간에 네. 그거와 함께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뭐 가을 겨울 관련주는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의류 관련주. 의류. 그냥 가을 겨울은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래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가을 겨울을 팔아야 돈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 관련주들이 좀 의류 관련주들이 많이 좀 괜찮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겨울 되면은 중요한 게 이제 징둥닷컴 알리바바의 그 이제 관군제도 있고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네, 그쵸. 요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관련- 겨울에 이제 뭐 항상 아웃도어들 많이 다는데 아웃도어 관련주들 많이 오르는 편이 있고 근데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미리 해야 돼요.
미리 해야 언제쯤 돼요.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2, 3개월 전에 하는 거예요 다. 음. 2, 3개월 전에 네. 보는 거지. 여러분 음. 이거 돼서 이거 내일 오르겠구나.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걸 생각할 정도면 남들도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그렇구나. 있는데 굳이 뭐 그거를 네. 내가 여러분 그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네,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말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배당주들 보세요. 배당주들. 그러니까요. 12월 연말 배당 받으려면 이미 10월 달부터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10월 아. 달부터 이미 공략을 해야 음. 그나마 나아요 수익률이. 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오른쪽 보시면 하단에 QR코드가 있는데 스마트폰 꺼내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저에게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네. 좀 긴장이 되는데 저도 요즘 주식 투자에 대해서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르는 것이 아직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일단 제가 오늘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지수가 하락할 때 유용한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음. 오늘 지수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수가 하락할 때 우리가 수익 나는 상품들이 있어요. 지수가 오히려 하락하는 게 더 좋은 상품들. 지수가 하락하면 오히려 수익이 더 나는 상품들, 그런 종목들, 그런 주식들이 있는데 네. 그게 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지수가 하락하면 경기가 좀 불황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주 같은 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하세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데. 아 그래요? 아니, 네. 에너지, 경기가 안 좋은데 에너지 관련주가 오를 가능성이 없고요. 오히려 경기가 좋아야 네.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릅니다. 왜냐면 오. 에너지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예 반대로 된 얘기예요. 뭐냐면 최근에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소유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지수가 네.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거는 간단해요. 여러분, ETF를 보면 되는데, 자, ETF 중에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 코덱스 인버스. 지수가 하락하면 네. 오히려 오르죠. 왜 오를까요? 이게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면 오르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아예. 오. 그러니까 그래서 인버스 그러니까 ETF에서 인버스 상품들, 인버스 2X 코스피 200 선물 이런 거 보시면은 오늘 1.17% 올랐죠. 오. 자, 오늘 코스닥이 많이 밀렸는데 그럼 코스닥 상품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 인버스 상품들. 자, 코스닥 선물 150 선물 인버스. 자, 오늘 2%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지금 이 종목들은 계속 떨어졌죠. 왜냐면 지수가 오르면 떨어지니까. 지수가 오르면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지면 올라요. 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런 거를 이제 ETF라고 하는데. 네, ETF. ETF라고 하는데 이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장지수 펀드라는 건 뭐냐면 네. 펀드를 상장해 놓은 거예요. 아, 펀드를 상장을 펀드를 상장해서 그걸 네네.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끔 상장해 놓는 걸 이제 ETF라고 하는데 네네. 펀드 중에 여러 펀드들이 있습니다만은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상승하는 펀드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할 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언제가 좋았을까요? 작년에 기가 막혔겠죠. 작년에 내내 하락했으니까. 작년에 내내 올랐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작년에 내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이럴 때 좋다. 지수가 하락할 때 좋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나요? 꼭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알고 계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가 추세적으로 급락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이런 종목들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좋으니까요. 그러면 이 종목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이 수익이 보험이 되잖아요. 네, 어느 그쵸.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최근에 궁금하신 분들 일본 증시 최근에 좋잖아요. 네. 일본에 투자할 수 있어요, 바로. 일본 니케이 225. 이거 일본 지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일본 보세요. 지수에? 일본 지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것도. 우와. ETF 펀드예요.
일본에 네. 투자하는 펀드거든요. 오. 이게 상장돼 있어요. 오. 그냥 이거 사면은 일본 주식 사는 거 똑같아요. 쭉쭉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최근에 엔화가 급락하고 있죠. 네, 엔화 급락하고 엔화가 있어요. 급락하고 있죠. 네. 그러면 N 관련 상품 하면 돼요. 오. N 관련 상품 중에 잠시만요. 일본 N. N이 지금 안 보이는데 좀 보였는데 자 일본 N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자 일본 네. N 선물이 있어요. 오, 선물. 네. 일본 N 선물 최근에 일본 엔화가 네. 급락을 하니까 이것도 급락을 했겠죠. 음. 그럼 일본 N 선물 엔화의 인버스 상품 하면 되겠죠. 네. 일본 엔화 인버스 같은 상품들을 하면은 지금 여기에는 제가 안 떠 있는데 제가 찾아서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반대로 엔화가 떨어지면 네. 오르겠죠. 그리고 앞으로 일본 엔이 거의 밑바닥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네. 앞으로 일본 엔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지금 일본 엔 선물을 사놓으면 나중에 일본 엔이 오르면 수익이 크게 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요걸 좀 잘 판단하셔서 네.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하단 QR코드가 있는데 스마트폰 꺼내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나온 유망 종목 혹시 어떤 걸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망 종목 여러분들 하나 소개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걸 해드려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좀 공격적인 걸 하지 말자. 왜냐면 너무 공격적인 종목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지금 그쵸. 시장 오늘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안 좋을 때 그렇다고 뭐 몸살이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안 살이는 편인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보시면은 네. 제가 준비한 오늘 종목은 유망 종목은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인데요. 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 오늘 지금 4% 넘게 올라가고 있죠. 4% 넘게 올라가 오늘 이렇게 지수가 하락한데도 네. 4%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쑥쑥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 첨단 소재인 고효율성, 자성, 그 다음에 나노 멤브레인, 그 다음에 FPCB, ESS 이런 사업을 해요. 한마디로 거의 돈 되는 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각광받는 모든 돈 되는 사업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이 고효율성 자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고효율 고출력 전기차가 요즘에 보급이 되면서 에너지 변환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고효율 자성 부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때 요 고효율 자성 부품 수요가 많이 증가해요. 이 전기차 안에 모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석이 들어가요. 근데 이 자석이 히토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히토류가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 히토류를 이제 주로 이 히토류를 생산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이 중국이 하도 많이 생산하니까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국이 지금 히토류 안 판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토류 대체할 수 있는 이 페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페라이트요? 자석이 있는데 페라이트는 자석이 갖고 있는 금속이 있는데 요 페라이트를 요걸 대체하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데 요 회사가 페라이트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관련 사업도 하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페라이트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모그린텍 오늘 4% 오늘 장중에 7%까지 올랐는데 다시 밀렸는데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자세한 공략 방법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성공 투자의 아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우리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